화학이란 물질과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유기화학이란 유기물과 유기물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겠죠. 여기 앞에 서니까 더 떨리는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바꾼 유기화학 탐구라는 주제로 도제 배움을 진행한 10학년 이시훈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3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의 사진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괴혈병을 치료하는 비타민C, 질병을 예방하는 비누, 그리고 단맛을 대중화시킨 설탕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네, 이들에게는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유기화학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러한 물질들은 세상을 바꾸었고 그것이 유기화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 유기화학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목차는 이러합니다. 연구 동기와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그 이후 제가 연구한 내용을 3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결론 및 소감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입니다. 저는 7학년 때 처음으로 원소 주기율표를 접했을 때부터 화학을 되게 좋아했고 지금까지 그 사랑이 이어져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제배움 발표와도 연관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학을 크게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생명과 조금 더 연관되어 있는 유기화학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 성장을 이뤄내고 싶어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제 연구 질문이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유기화학이란 무엇인가? 유기화학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며 어떻게 역사를 바꿨을까? 3번은 향후 유기화학의 발전 방향은 어떨까?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입니다. 저는 가볍게 있는 기초화학, 가볍게 있는 유기화학이라는 책을 통해 유기화학의 이론을 다진 뒤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 이야기 1, 2권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유기화학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 유기화학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전문가 멘토분들을 인터뷰하며 미래의 유기화학에 대해서 내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유기화학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연구한 내용은 이러한데요. 원자 모형의 변천, 또 작용기, 그리고 유기화학의 기본 개념과 화학 반응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이 발표에서는 시간상 중요한 부분만 꼽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화학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화학보다 더 큰 개념인 화학의 정의를 알아보면 물질과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유기화학이란 유기물과 유기물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겠죠. 여기서 유기물이란 탄소를 중심으로 여러 원소들이 결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메테인 가스, 알코올, 포도당, 단백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여기서 유기물의 중심이 되는 탄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탄소는 모든 유기물의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는 원소인데요. 탄소는 4개의 결합선을 가지며 모든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유기물들은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을 합니다. 네, 또한 유기물의 결합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렇게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선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탄소가 4개의 결합선 중 하나를 사용해서 탄소와 탄소끼리 결합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선을 2개 사용해서 결합한 것인데요. 이것을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3개의 결합선을 결합을 한 것을 삼중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에 따라서 결합의 세기도 달라지고 만들 수 있는 물질도 다양해집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결합에 따라서 알케인, 알켄, 알카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먼저 탄화수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보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유기물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이때 탄화수소이면서 단일 결합만 있는 물질이 알케인이 되는 것이고 탄화수소이면서 이중결합이 존재하면 알켄, 그리고 삼중결합이 존재하면 알카인이 되는 것입니다. 옆 예시를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은 단일 결합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켄,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삼중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카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그때 결합을 통해 알킬기와 여러 작용기가 합쳐지면서 수많은 다양한 화학적 성질을 띠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알킬기란 이렇게 알케인의 형태에서 수소 하나가 빠져 결합선 하나를 확보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들이 여러 작용기와 합쳐지며 수많은 다양한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작용기가 붙느냐에 따라서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가진 유기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킬기 부분이 카메라 본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작용기가 카메라 렌즈로 카메라 렌즈를 어떤 것을 끼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작용기가 어떤 것이 붙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물질에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가진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의 예로는요, 탄소를 중심으로 알킬기가 붙고 그리고 아미노기와 카르복식이라는 작용기가 붙은 단백질의 단위체가 되는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알킬기에 작용기 히드록시기가 붙은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예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론을 마무리 지었고요. 그 이후로 유기화학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다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과연 이게 화학적 결합으로 일어났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났을까 한번 연구를 진행하여 보았는데요. 먼저 물이 H2O인데 거기서 수소 하나가 빠져 하이드록시기라는 작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알킬기의 일부인데요. 알케인에서 수소 하나가 빠진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결합선 하나씩 확보한 이 두 물질이 서로 합쳐져 에탄올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에탄올은 술의 주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만약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통해 연구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니코틴, 포도당, 설탕, 카페인, 그리고 비누 이렇게 6가지의 유기물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상 전부를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카페인과 비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누입니다. 비누의 구조식을 먼저 살펴보면 알킬기 R에 COONA가 붙은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R 부분은 친유성, 즉 기름과 친한 성질을 가졌고 COONA 부분은 물과 친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에 묻어있는 기름때 같은 것들이 물로만 씻겨내지 않을 때 비누를 바르게 되면 이렇게 R 부분은 기름과 친하게 되니 기름때와 결합을 하고 물은 COONA, 즉 친수성 부분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두 부분이 만나면서 하나의 친수성인 막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친수성이 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로 씻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로 저희는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의 구조식은 이러한데요. 또한 탄소 8개, 수소 10개, 질소 4개, 산소 2개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이러한 것들과 결합을 한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카페인은 커피의 성분인데요. 그러면 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원하는가? 그래서 저는 카페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카페인은 크게 2가지 성질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일종의 각성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잠을 부르는 아데노신이라는 것을 억제해 잠을 오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제 발표를 듣고 잠이 오신다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지금 그냥 잘 분비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또한 그리고 탄소 중심의 유기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형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카페인과 비슷한 물질로는 차에 들어가는 테오필린, 카카오에 들어가는 테오브로민 같은 물질이 있는데요. 이들은 카페인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지며 아예 매우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집니다. 네, 저는 이렇게 현재 저희 삶에 적용되고 있는 유기화학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그 이후로는 두 분의 전문가 멘토님을 인터뷰하며 미래의 유기화학에 대해서 내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전문가 멘토님은 두 분이셨는데요. 일단 노르페인트 중앙연구소 고분자 설계 연구팀 소속이신 김성기 팀장님과 주식회사 부흥산업사 대표 안경욱 대표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니 미래 유기화학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로 좁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신소재 분야가 발전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비해서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좁혀졌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현재 주식회사 부흥산업사에서 진행 중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US입니다. 이 CCUS는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 스토리지의 줄임말로 탄소를 포획하고 그런 것들을 바꾸고 또 저장하여 다른 것들을 물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CCUS에서 만들어진 물질은 반도체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쓰레기 매립지나 공장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을 포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에 황이라는 원소를 첨가하여 COS와 H2S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 CCUS의 장점으로는요, 일단 친환경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 범인이 되는데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을 포획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COS와 H2S는 반도체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LOHC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리퀴드 오가닉 하이드로젠 캐리어의 줄임말로 즉 액화된 수소를 운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가 친환경적인 수소 에너지를 현재 주목하고 있는데요. 너무 잘 날아가 버려서 운송하기가 어렵고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소가 들어간 유기화합물을 사용해 운송한 다음 그 이후에 수소만 분리해서 수소만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적인 수소 에너지를 상용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소감을 얘기해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제 발표를 정리하자면 먼저 유기화학이란 탄소를 포함하는 유기물들을 다루는 학문이며 카페인, 비누 등 저희와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반도체와 같은 신소재 중심으로 미래의 유기화학이 발전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해야 할 공부의 양이 많아서 걱정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흥미로 바뀌어 재밌게 연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론부터 전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는 점에서 뿌듯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물체의 본질을 탐구하는 화학이라는 학문이 저의 진로와 연결된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확장적으로 내년 도제 배움에도 이런 주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연구를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과 멘토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소 긴장되게 시작해서 시상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의 이 발표가 있기까지 열심히 이제 연구를 지도해 주신 우리 김중환 선생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윤이의 도제 배움 멘토를 맡은 과학교사 김중한입니다. 일단 시윤이가 연구한 이제 유기화학은 실제로 화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들을 보면 이제 유기화학과 관련이 없는 물질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데요. 시윤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화학의 꽃을 발견한 안목이 있다는 걸 보면 앞으로 장차 화학계에서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될 파릇파릇한 떡잎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시윤이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일단 정말 진짜 학문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도제 배움을 위한 공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제 즐겁게 파고들었고요. 그래서 화학을 정말 재밌어 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체계적으로 분류를 나누고 이제 하나하나씩 깊게 파고들어가는 꼼꼼함, 세심함, 그리고 그 집요함까지 보면서 아, 정말 진정한 배움은 이런 식으로 즐거운 가운데서 꼼꼼하고 깊게 파고드는 이런 게 진정한 배움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히려 저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제가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있는 보고서와 멋있는 발표를 보여준 시훈이에게 너무 수고했다라고 전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 작년하고 다르게는 이제 지도한 선생님의 의견을 이제 듣기로 했거든요. 네. 다음번부터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의견 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전문가 또 적으로 의견을 주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안경욱 장로님의 어떤 짧은 코멘트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처음에 뭐 멘토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반응식 같은 거 물어보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안 물어봤습니다. 연구는 영어로 하면은 리서치잖아요. 리는 이제 다시 한다는 뜻이고, 서치는 찾는다는 거죠. 다시 찾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찾는 건데, 또 이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는데,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라고도 하고요. 물질 세계는 화학으로 다 표시할 수 있는 세계이기도 하죠. 시윤이가 이제 그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해 갈 때,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규명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두 분 전문가님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보고서로 굉장히 씨름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강진구 교수님부터 의견과 또 질문 조언 주시겠습니다. 네,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신 교장 선생님과 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지도하려고 너무 고생하고 애쓴 흔적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또한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특히 우리 고생한 우리 학우들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시영 군이 발표한 이 화학의 유기화학에 대한 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처음으로 이걸 갖다가 읽었어요. 유기화학에 대한 거는요. 화학은 자체가 사실상은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낯선 것이거든요. 우리 학생이 보고서에도 썼듯이 말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화학을 갖다 선택하는 학생보다는 뭐 생물이나 지구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소수의 관심 만 있는 그런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고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갖다 갈 때에 그 성취감도 크고 말입니다. 보람도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저는요, 발표할 때 세 가지 요지를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화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무섭고 때로는 난감해했던 그러한 주제를 갖다가 실생활,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나 비누라든지 카페인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너무 잘한 이야기다라는 거고, 더욱더 훌륭한 것은 유기화학이 미래의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점에서 신소재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는 그런 전문가 패널의 그런 그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언급해 준 것은 전체 구성상 너무 잘 구성된 발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이 유기화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한국인은 유기화학에 매우 특화된 체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이 섞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섞는 것을. 또 그 유기화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거나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분자 구조를 갖다가 새롭게 배열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섞는 거거든요. 이런 융합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빔밥을 갖다가 만들어 먹고 말입니다. 폭탄주를 갖다가 제주에 마시는
이 한국 사람의 문화적 특징들이 사실상은 뜻밖의 유기화학 쪽에 잘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유전적인 어떤 이 성고 새롭게 조립하고 조합하는 그러한 능력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도전을 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연구에서 하면서 제일 컸던 즐거움이 무엇인가는 제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질문 다시 한 번만. 이 연구를 할 때에 리서치할 때 제일 좋았던 점, 제일 즐거운 점은 뭐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게 화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면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배움을 할 때, 이런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제가 있던 지식들을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고 미래 유기화학을 내다보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고, 지적인 호기심을 채운다는 것조차도 이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견. 저도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이 연구 동기 보니까 화학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 등 돌린 사람들을 화학에 대해서 호감을 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했었고, 또 연구 노트가 너무 꼼꼼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뒤에 용량이 커서 처음에 깜짝 놀랐다가 뒤에 연구 노트인 걸 보고 좀 안심했거든요. 근데 연구 노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굉장히 꼼꼼해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앞으로 도제 배움을 할 때 이런 식의 이제 이론 연구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론 연구를 할 때 진행해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관심 있는 거 하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일으켜주기 위한 이런 이론 연구를 설명해 주는 거, 이런 방법에 있어서 좀 향후 다른 사람들에게 도제 배움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의 경우를 살려서 좀 팁을 준다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주제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자기가 확실히 내면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주제를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한 주제에 깊이 파고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완전히 되어서 완전히 내면화가 되면, 그때 사람들 앞에서 설명할 때 이것들의 장점이나 아니면 이것들을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개연성 있게 잡고 또 틀을 잘 잡은 다음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전문가가 된다는 생각으로 깊이 파고든다면 사람들에 있어서 좀 더 흥미가 관심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도제 배움할 친구들은 이런 연구를 할 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시은이의 연구일지도 그렇고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진로에 대한 관점의 고민이 시작이 돼서 나중에 결론까지 갔는데, 집요함, 꼼꼼함은 저는 보고서만 보고도 느낄 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장점으로 어느 분야를 하든지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화학하는 분들은 더 꼼꼼했던 것 같아요, 생각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화학이라는 분야가 응용할 수 있는 분야도 엄청 많기 때문에 순수과학으로서의 화학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말미에 이제 언급했던 그런 산업 분야도 있겠고, 대체 에너지, 신소재, 환경, 바이오 분야도 추천을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셨던데, 이런 분야를 좀 더 넓혀보면 좋겠다. 이제 이론에 대한 연구를 했으니 다음번 연구에서는 이걸 좀 연계해서 저는 바이오 쪽도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소재도 오늘 발표 들으면서는 굉장히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연구 보고서 자체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도 이런 응용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순수 과학이 내가 더 잘 맞는지 아니면 응용 분야로 가는 것이 더 잘 맞는지도 한번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는 유기화학 하면은 대부분 의대에
가려고 많이 듣는 과목 내지는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이 과학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다만 한 가지는 10학년답게 보고서에 있어서 편집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보고서를 쓰는 이 완성도나 이런 부분도 더 연습이 되면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 잘 맞춰준 이시훈 학생의 크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